바다에서의 위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10가지 팁. 죽음의 덫으로 돌변하는 무고한 댐. 빠져나올 수 없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해류. 해변을 덮쳐오는 강력한 파도. 태양 아래서의 수영은 즐겁기만 해야겠지만 바다 밑에는 진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1번. 햇빛 노출 주의. 단 몇 시간만 직사광선에 노출되어도 탈수, 탈진, 열사병과 같은 증상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긴급 의료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햇볕에서 노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1시간을 보내면 해변 그늘로 돌아와 물을 마시세요. 이런 조정 없이는 바다에서 탈수, 혼미함, 메스꺼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해변으로 돌아와 쉬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주의. 공기주입식 소형보트나 장난감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은 이러한 물놀이 기구를 쉽게 밀어낼 수 있어서 먼 바다로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약한 것처럼 보여도 먼 바다에서는 더 강합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 바람을 확인하세요.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면 물놀이 기구를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3번. 강물살 과소평가 금지. 몇몇 강은 그리 깊지 않아 안전하다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에도 빠른 속도의 잡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물살로 통나무, 나뭇가지, 바위와 쓰레기들을 운반해 오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이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살로 인해 고립되었다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을 대고 떠올라 머리는 상류 방향을 향하게 하고 다리는 하류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물살이 잦아드는 곳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수영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 4번. 안전한 항해. 보트 소유자시라면 아마 안전하게 항해하는 법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초보 항해사가 요트 파티를 나가거나 친구와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조치는 승객 수에 맞춰 구명조끼를 배에 싣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항해 내내 구명조끼를 입고 계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영하는 법을 모른다면 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강, 호수에서의 감염 주의. 자연 속에 자리한 민물 소원에서 감염이 되어 질병에 걸릴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고요한 호수에서는 녹조가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녹조류는 만지거나 실수로 삼키면 몸에 해롭거나 유독할 수 있습니다. 눈 및 귀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게다가 물을 삼켰다면 위경련, 열, 심지어는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삼킬지 모르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녹조가 있는 호수나 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조류를 보았는데 독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그냥 헤엄쳐 그 자리를 피하세요. 6번. 상어 공격 대응 방법 숙지. 국제 상어 공격 기록에 따르면 상어의 공격을 당할 위험은 374만 8,067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상어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죠. 혼자 수영하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수영해보세요. 혼자 수영하면 상어가 여러분의 다리를 물고기로 착각하여 물려고 할지 모릅니다. 또 상어의 사냥 시간대에는 수영을 피하세요. 상어는 대부분 해질 무렵 새벽과 밤에 활동합니다. 또한 상어는 강력한 후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7번. 일기예보 확인. 물과 전기가 서로 상극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바다와 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인근에서 가장 높이 솟은 물체가 됩니다. 고로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죠.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수영복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신 실내 레스토랑을 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나갔다가 천둥 소리를 듣게 되면 안전한 실내로 대피하세요. 대부분의 감전사고는 사람들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지체하다 발생합니다. 8번. 파도 세기주의. 어떤 파도는 바다에서 부서져서 해안에 도착할 때쯤에는 가볍게 밀려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파도가 해변에서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해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죠.
이러한 강력한 파도는 팔목이나 발목 부상, 어깨 탈골, 쇄골 골절과 같은 여러 부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팁은 2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가는 날 구조요원에게 파도 상태를 확인하세요. 프란치스 베이컨 경이 말했듯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위험한 파도가 오는 것을 안다면 이를 피할 수 있죠. 둘째, 물속에 있을 때 파도에 등을 돌려선 안 됩니다. 위험한 파도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좋겠죠. 9번, 이안류 주의. 이안류는 해안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강력한 해류로 문제는 육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이 해류는 수영하는 사람을 안전한 해변에서 점점 더 먼 바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해류는 올림픽 수영선수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거슬러 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행히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안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해변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사고의 80%가 이안류 사고에 해당합니다. 우선적인 예방 조치는 구조대원이 상주하는 해변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해류에 휘말리면 저항하는 대신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 있도록 하세요. 인명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영을 정말 잘하는 분이시라면 해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안과 평행하게 수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10번, 소형보 이용 주의. 개울이나 작은 강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면 개울이나 작은 강에는 소형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형보의 위험성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소형보는 익사기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수영하는 강에 이런 보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하지만 물살에 갇혔다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소형보에서는 종종 수중 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도수는 하류로 흐르는 물의 흐름이 유지되다가 상류로 흐름이 바뀌면서 물이 튀어오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해류에 휩쓸리면 물이 아래 방향으로 사람을 잡아당겼다가 튀어오르는 지점으로 돌려놓으면서 물속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 해류에 갇혔다면 수영을 해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핵심은 직간에 어긋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류 쪽이 아니라 하류 쪽으로 수영합니다. 보를 향해 수영한 다음 몸을 웅크려 하류로 수영합니다. 하류 쪽으로 한참을 수영하다 보면 해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속에 있는 동안 최대한 멀리 헤엄쳐 해류가 여러분을 기준으로 상류 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해류와 충분히 거리를 둔 다음에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밝은면 가족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을 클릭해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